자, 면접부터 가봅시다. 면접 해봐요. 여기서 면접. 실제 수능에서의 면접은, 화작에서 면접이 나오잖아.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면접이 거의 안 나와요. 요즘은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총 11문제가 나오잖아. 앞에 3문제는 화법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문제는 화법과 작문이 섞여 있는 질문이 나와 있고, 마지막 3문제는 작문만 나와 있기도 해. 그러니까 여기 화법만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요즘 트렌드는 90% 이상이 강연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아마 너네 시험 보험에도 이번에 연설이 포함된 것 같긴 해.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화법하고 작문이 섞여 있는 질문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대화하고 인터뷰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이런 면접 같은 인터뷰가 아니라 전문가를 모셔놓고 하는 말, 이런 것들 나오게 되지. 그래서 화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면접이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올 연설, 강연, 발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할 거야. 원래 면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잡혀 있냐면, 면접은 1대1이야. 한 사람의 질문자와 한 사람의 답변자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의 질문과 답변자의 답변에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자의 질문자의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자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모든 포인트는 질문자의 질문에 맞춰가면 돼. 하지만 내신이니까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다 중요한 거 다 잡고 넘어가야 되겠지.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면접부터 가볼게. 면접 1대1이지 면접. 자, 면접의 개념이 먼저 나와 있어요. 면접은 면접 대상자의 평가 및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 유형이다 라고 나와 있지. 여기서 면접 대상자의 평가라든지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 갈 때도 면접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동아리 입부할 때도 면접 보지. 선생님도 이제 새로운 강사를 채용할 때 면접을 보게 되지. 이런 면접의 목적은 대상자의 평가 또는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는 거죠. 이게 면접의 개념이고, 최근에 이제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의 과정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잘하기 위한 조건 2가지가 나오죠.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면접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답변 전략을 활용해야 된다. 2가지야. 이 글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 실제 이제 면접의 실제 사례가 뒤에 나오는데, 그 전에는 포인트는 2가지야. 첫 번째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두 번째가 효과적인 답변 전략. 이 2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야. 이 글에서는.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질문에서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 나온다는 거야. 가보자. 질문의 면접에서 질문의 의도 파악. 자, 일반적으로 면접은 면접 대상자의 지식이라든지 또는 성품, 잠재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면접의 목적이야. 면접의 목적은 면접 대상자의 지식이나 성품, 잠재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게 면접의 목적. 그래서 면접에서는 질문에 담긴 면접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게 나오죠? 이게 이거니까.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면접 방법이야. 우리가 면접하러 가면 저 사람이 뭘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겠고, 특히 이제 면접관은 면접 대상자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질문이 아니라 의도를 숨겨.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게 만드는 거야.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질문하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지식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직접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성품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의도를 숨기거나 또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기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다는 거지. 이렇게 성품이나 가치관을 묻기 위해서 의도를 감추거나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자, 가보자. 예를 들어 보면 면접관은 면접 대상자의 가치관이나 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무인도에 간다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갈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야. 개방형 질문이라는 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게 개방형 질문이라고 해.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가치관이나 인성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 질문의 의도를 숨겨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그럴 때도 의도를 파악해야 돼. 자, 첫 번째가 면접에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의도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면접에서 효과적인 답변 전략이란 말이야. 효과적인 답변 전략을 봐야 돼. 어떤 답변 전략으로 갈지 가봅시다. 자, 효과적인 면접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 면접 상황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답변해야 된다는 것. 즉, 목적과 면접 상황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과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들었는데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충 들은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중히 다시 질문을 요청해서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답변해야 돼. 이 뒤에 사례에 보면 이런 내용도 분명히 나와. 내가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 그렇다면 정중하게 다시 질문을 요청하여 질문의 의미의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답변하는 게 좋아.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질문자가 너 새끼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나서 답변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올바르게 파악했잖아. 그럼 어떤 답변을 하느냐? 일단 구체적이 포인트야. 구체적 사례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거야. 막연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 사례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또 네 번째, 질문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적절한 방식으로 답변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는 가장 크게 사실에 관한 것인지 의견에 관해 묻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이 질문의 내용이 사실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건지 나의 의견에 관한 물어보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 가볼게. 만약 면접관이 요구하는 답변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같은 특정한 사실에 관한 것일 때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해. 근데 반대로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와 자기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이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사실을 묻는 경우가 있고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견을 묻는 경우에는 먼저 있잖아.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소신 있게 답변해야 된단 말이야. 자,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소신 있게 답변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신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그에 따른 근거를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자, 뭘 먼저 한다고?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의견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거를 드는 것이 좋다. 자, 뒤에 또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봅시다. 자, 사실에 관한 것,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의견에 관한 것,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거. 여기 포인트야. 해줄까? 다시. 여기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바탕으로 하는 거. 여기서는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 요거 두 개 포인트 잡아주면 되겠죠. 또한 면접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장황하게 답변을 하다 보면 핵심을 놓치거나 산만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먼저 뭘 한다고? 면접관의 요구한 답변을 먼저 제시한 후에 이게 먼저 제시한 후에 그 두 번째로 뭐 한다? 그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야. 요구한 답변을 먼저 제시해.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는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정중하면서도 어법에 맞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 이건 기본적인 거겠죠. 정중하면서도 어법에 맞게 표현해야 되고 또한 언어적 표현을 보강할 수 있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 비언어적 표현하고 준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화법에서 개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나마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준언어적 표현을
반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반언어적 표현하니까 어감이 잘 안 살아나. 언어에 반대되는, 언어와 반대되는 표현이니까 비언어적 표현하고 반언어적 표현하고 언어상에서 좀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대신에 비언어적 표현을 쓰는 거야.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언어 표현에 수반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얘네들은 행동이라든지 동작, 표정 여기에 해당하는 게 비언어적 표현이고 준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나오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했잖아. 이 반자가 반영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언어에 반영되는 표현이야. 언어에 반영되는 표현. 이게 준언어적 표현인데 여기에 해당 것들은 말을 할 때 어조라든지 또는 성량이라든지 말의 빠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거야. 뭐 힘 있는 어조로 목소리를 크게 또박또박 느리게 아니면 빠르게 뭐 이런 것들 나오겠지. 이런 것들이 준언어적 표현, 언어에 준한다 또는 언어에 부수된다 라는 것들이겠지.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 외적인 표현인 거고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라는 거야. 이 두 개.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하고 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것들인지 가보자. 답변할 때 자신감 있는 어조가 나왔지? 어조가 나왔으니까 얘는 준언어적 표현이 되겠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자연스럽게 말하거나 면접관과 눈을 맞추어 밝은 표정 얘는 표정이라고 나와있죠? 표정이 나왔으니까 얘는 비언어적 표현이 되는 거야. 그렇죠?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의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죠? 말의 속도 했으니까 준언어적 표현. 또는 몸 동작들을 적정히 사용한다고 했죠? 동작이 나와 있으니까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선생님이 클리닉제에다 이거 다 정리해서 줄 거예요. 정리해서 줄 거니까 잘 외워보도록 하세요. 다시 앞에서 한번 가볼게. 자, 효과적인 답변 전략 첫 번째,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되고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다시 질문을 요청하면 돼요. 정중하게. 그래서 의도와 의미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답변하는 것이 좋고 답변은 막연한 진술은 피하고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또 면접은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구한 답변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이렇게 의견에 관한 경우 특히 그렇겠죠. 다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정중하면서도 어법에 맞게 표현해야 되고요. 언어적 표현을 보강할 수 있는 준언어적 표현이라든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비언어적 표현에는 행동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표정, 준언어적 표현에는 어조, 성량, 빠르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잘 사용하면 된다. 이게 효과적인 답변 전략이 되는 거야. 네, 됐죠? 그럼 실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실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폈는지 그리고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된 거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활동 다음은 대학 입학을 위한 가상 면접의 일부이다. 이 담화 자료를 읽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과 일부죠.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과 면접 상황에 맞는 답변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라고 했죠. 앞에서 포인트가 두 개였잖아.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느냐 또는 답변 전략.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였으니까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봅시다. 면접관,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말했죠.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죠?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죠.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됐습니까? 지원 동기를 물어봅니다. 목소리에 힘을 줘. 무슨 표현이죠? 목소리잖아. 목소리와 관련되니까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준언어적 표현이 되겠죠. 제 꿈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방송 제작자입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방송 분야에 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어서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답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다고? 어떤 표현?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답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준언어적 표현이죠. 목소리에 힘을 줘.
제 꿈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방송 제작자입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방송 분야에 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어서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준어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썼어요? 그 내신 자료는 앞으로 한 작품에다가 한 작품의 챕터를 이렇게 하나씩 해서 나갈 거야. 이렇게 이거 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어. 문제는 묶어서 주더라도 본문에 대한 내용과 기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챕터로 묶어서 나갈 거니까 이거 잘 가지고 있도록 하세요.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 이 파일은 PDF로 보내줄 거니까 만약에 필기 놓치거나 복습할 때는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강의도 촬영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갑니다. 준어로 표현했고요. 자, 면접관 질문이 가봅시다. 다큐멘터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라고 했죠. 지식이나 정보니까 뭐에 관한 질문? 사실에 관한 내용이겠죠. 앞에서 사실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답변하라 그랬냐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라는 용어가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도큐멘트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는 거죠. 뭐에 관한 거니까? 사실에 관한 거니까. 다음 가볼게. 잘 알고 있군요. 승욱은 나중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봤지. 그럼 얘는 이제 뭐에 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지? 의견에 대한, 너의 의견이 어떠니? 의견에 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견에 대한 질문. 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자연이나 생태에 관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제가 살던 근처에 제법 큰 규모의 늪이 있었는데 늪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을 보며 자연의 신비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경험이야. 앞에서 보면 뭐라고 내가 답변 전략 중에 하나가 막연한 답변은 피하고 구체적인 막연한 질문이라고 써놨네 여기.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막연한 답변이겠죠. 막연한 답변이라고 고치세요. 막연한 답변은 피하고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을 들어서 얘기하라라고 나와있지.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늪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을 보며 자연의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생태계 보존이나 환경 파괴 등의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 기여라면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지. 앞에서 말했지.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중하게 다시 질문하면 된다고.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 이 말이 좀 애매한 거야. 그것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중하게 다시 질문한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다시 질문해 줍니다. 이승우 학생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는 이제 가치관이라는 사고방식, 인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는 거야. 면접 대상자의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방식, 인성 파악을 위한 질문인 거죠.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합니다.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한 손으로 펼쳐요.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이렇게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 손을 펼치는 건 동작이죠. 다른 사람 펼치는 건 동작이죠.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 되겠어? 비언어적 표현이 되는 거야.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앞에서 있는 답변 전략. 다양한 답변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위에서는 정확한 의도 파악이 안 될 때는 정중하게 다시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에서는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문 6. 면접관.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면 야외에서 탐방하는 시간이 많을 텐데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여행은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끄덕이면 네 무척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요. 끄덕이는 것 자체가 역시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죠. 동작이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만 쓰세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좀 할까? 네, 좋아합니다 라고 물어봤는데 이 질문을 한번 봐봐. 이 질문을 보면 그럼 여행은 주로 본인이 계획해서 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미리 계획된 여행 상품이나 다른 사람이 계획한 여행을 따라가는 편인가요? 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다큐멘터리는 신문 방송국가에서 질문하는 거랑 좀 벗어나 있죠. 약간 엉뚱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질문을 왜 한다 그랬지? 아까 가치관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지, 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야, 여행 갈 때 너는 네가 계획하니? 아니면 다른 사람 계획에 따라가는 거니? 라고 물어봤죠. 민주주의는 어때? 네가 계획하는 편이니? 계획하는 걸 따라가는 편이니? 따라가는 편이니? 현정이는? 그래. 요즘 이런 것들을 이제 MBTI라고 하죠. J. 그죠? J가 아니는 건 뭐지? J가 아니면 P냐? 계획 안 하는 게 P? P. 선생님은 완전 P죠. 여행은 계획하는 순간 여행이 아니에요. 일이죠. 일이잖아.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일이고 노동이지. 그치, 민준아? 그치. 가면 그냥 가서, 저기 재밌겠는데? 그걸로 가고. 가다가, 재밌겠는데? 이렇게 가고. 승학이는 J? 즉흥적? 반반? 하루 단위로 짜? 형준은 어떠냐? 계획을 짜는 편이냐? 60% J야? 사장님은 완전 P입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요. 가다가 간판 좋은 데 가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계획을 짜면 계획이 틀어지면 곤란하잖아. 선생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생님 T잖아 또.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나? 선생님 T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몰라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30분 이상 기다려야 먹을 만큼 맛있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될 음식은 없어요. 그래도 30분 이상 기다릴 거면 옆집 가서 먹을 거예요.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건 너무 싫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특히. 현정이 얼만큼 기다려봤니? 줄 서서 먹으려고 식당 앞에서. 4시간까지 기다려봤다고? 뭘 먹었는데? 야, 승학이 얼마나 기다려봤어? 1시간 반, 뭐? 민준이 있냐? 거의 없어? 형준아, 너는 얼마큼 기다려봤니? 제일 많이 기다린 게. 티들이야 다. 세상에 선생님 지금도 생각해요. 그래서 먹었는데 4시간 기다려. 그 4시간에 만큼 맛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소득이 있었어? 4시간 동안 기다릴 만큼 먹을 만큼 괜찮았어? 내 시간, 세상에 있잖아.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먹을 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어. 야, 뭐 그렇게 먹으면 세상에 맛없는 음식이 뭐가 있냐. 그냥 기다려. 선생님도 맛집, 맛있는 집 있잖아. 맛집을 가면 거기가 막 줄이 막 가서 물어보는데 대기가 1시간 반, 2시간이래. 그러면 선생님 집사람은 어디 가서 시간을 때울까를 생각하잖아. 나는 어디 주변에 뭐 먹을까를 생각한단 말이지. 우리 선생님 와이프도 J예요, J. 완전 J.
제주도 여행을 가면 뭐 해외여행을 가든요 진짜 분 단위로 짜요.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잖아. 나한테 이거 7시 15분까지 먹어.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야 돼. 자 어쨌든 요건 이 성품 성향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인지 이런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야. 자 그럽니다. 그럼 대답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저는 제가 주도해서 여행을 계획한 후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효과적인 답변 전략 중에 하나가 먼저 제시하고 나서 요구한 답변을 먼저 합니다. 여기 저는 제가 주도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뭐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죠. 왜냐하면 저는 여행의 시작이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답변을 먼저 하고요. 그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거. 이게 답변 전략 중에 하나였죠. 이 글에는 이제 다양한 답변 전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 풀 때도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학습 활동이죠. 이거에 대한 내용 한번 가볼게요. 이 면접의 목적을 고려하여 면접 질문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면접의 목적을 면접관의 입장에서 말해봅시다. 야, 이거 당연하죠. 면접의 목적은 뭐겠어요? 면접 대상자의 지식을 물어보는 거 있었죠. 다큐멘터리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 성품을 물어봤지. 성품 물어본 건 뭐가 있죠? 성품이나 잠재력 등을 물어보는 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뭐 여행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건지라든지 또 하나는 여기 뒤에 보면 중간에 나와 있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방식 또는 이제 성격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평가해서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할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죠. 뭐야? 인재 선발이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질문과 면접관의 의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물어보죠.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 동기죠. 면접 대상자가 신문방송학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겠죠. 면접관 의도는 이 신문방송학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어떤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면접 대상자의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방식, 인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겠고 그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질문 역시 면접 대상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인지 성품이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답변에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 한번 가봅시다. 질문이 지원 동기를 지원 동기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나와요? 사실은 지원 동기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지원 동기를 강조하기 목소리 힘을 줘 사용했죠. 아까 목소리 힘을 준다. 윤준아 어떤 표현?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그렇죠. 준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두 번째 사실을 묻는 정보에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했죠.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거 물어봤을 때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음 질문 3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어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면접관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막연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험, 어렸을 때의 경험을 표현했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질문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고 정중하게 다시 질문하죠.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질문이죠. 의도 파악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질문 5, 6 언어적 표현을 보강하는 손짓, 그죠?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했고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면접관이 요구한 답변을 먼저 제시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게 되겠죠. 이게 승우가 답변 전략. 여기 여기는 면접관의 질문 의도. 이걸 파악해서 이렇게 답변 전략을 짜는 거야. 이렇게. 옆에 있는 내용들은 위에 있는 걸 정리한 것 뿐이에요. 여기 보면 답변 전략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서 전략한 거 다시 옮겨놓은 거니까 이거 뒤에 클리닉지에서 다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단원 핵심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면접에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 면접은 면접 대상자의 지식이나 성품, 잠재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면접관은 면접 대상자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의도를 숨기고 질문하거나 면접 대상자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파악하기 어렵다고? 질문에 담긴 면접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 파악이 잘 안 됐다면 어떻게 한다고? 정중하게 다시 질문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효과적인 답변 전략 한번 가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맞게 답변을 해야 되고, 질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는 다시 정중하게 다시 질문을 하고, 막연한 진술을 폐하고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듣고, 질문의 내용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의견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서 답변을 달리해야 되겠죠.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또 의견에 관한 것이었다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거.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변을 먼저 제시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게 되겠고, 정중하면서도 어법에 맞게 표현함으로써 신뢰감을 높여야 되고, 신뢰감을 높이는 방법이죠. 언어적 표현을 보강할 수 있는 준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자꾸 읽다 보니까 내용이 좀 반복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OX 문제 한번 채워볼까요? 채워봐요. 여기 있는 거 채워보세요, 한번. 자, 한번 가볼게. 면접관은 면접 대상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맞죠? 무엇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인성이라든지 성품, 잠재력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이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답변의 내용을 구성할 때 막연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맞고요. 질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다시 질문을 요청하지 말고 순발력 있게 답해야 된다. 아니겠죠? 정중하게 다시 질문해야 되겠죠. 답변할 때는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니까 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표정을 얼굴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요. 또 개방형 질문이죠. 면접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묻는 질문은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고, 면접까지 요구하는 답변이 특정한 사실에 관한 것일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는 사실에 관한 거. 면접에서 답변할 때는 정중하면서도 어법에 맞게 표현하면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앞에 있는 거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밑에 답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뭐에 관한 거? 면접에 관한 것이었고요.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